검수완박 문제를 잠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또 이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아닙니까?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도 인수위한테 보고를 했을 때 지난달 23일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 비율을 좀 확대를 해야지, 그래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좀 처리가 빨라지고 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요, 제가 이제 그 숫자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분위기를 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검사가 한 2,180명 정도 돼요. 예. 검사가 이제 그 2,200명 밑으로 오니까 한 2,200명 약. 그 다음에 그 검찰 수사관이 한 6,000여 분. 그 다음에 그 실무관까지 하면 검찰이 한 10,000명 가족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군요. 10,000명. 그 다음에 경찰은 한 11만 5천, 한 12만 경찰이라고 하는데, 11만 5천, 한 12만 경찰. 근데 그 중에 수사를 하는 우리 국가수사본부 있잖아요. 국수본. 수본. 예. 거기에는 한 2만 5천 정도 돼요. 2만 5천. 자, 이런 상태에서 검수완박이 되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검찰은요, 검찰은 이게 이제 완전히 폭발 직전이죠. 예. 부글부글 임계점, 폭발 직전이고, 중요한 게 경찰 분위기예요. 네. 경찰은 일부 간부들은 좋아합니다. 권한이 오니까. 근데 대다수 일선 수사 경찰은 전부 게 반응이 한단으로 시큰둥해. 그렇죠.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지금 몇 건씩 들고 바빠가지고 일 처리가 막 1년씩 2년씩 밀리잖아. 예.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하던 게 4, 5천 건이 넘어와요. 예.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즉 검사들은 검찰은 놀겠지. 근데 경찰은 일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어차피 이게 검사 지휘받는 게 더 낫대. 위에 간부들 지휘받는 것보다. 위에 간부들은 법도 잘 모르고 자꾸 쪼대니. 그러니까 검사들은 법리를 설명해 주면서 지휘를 하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일선 검사들도 불만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위에서 경찰의 의견도 지금 이게 보안수사권까지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검수완박 법을 보면 보안수사도 검사가 못하고 이제 보안수사도 경찰한테 지시해라, 이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검사가 기소하려고 보니까 수사가 미진하잖아. 그럼 이게 또 수사에 보내고 또 오면 또 미진하잖아. 그럼 이게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경찰들은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범죄자 있죠. 예. 범죄자들만 이게 환호작약, 범죄자들만 살만 난 거예요. 제가 그저께만 2통 전화 받았어요. 제 의뢰인한테. 예. 주가 조작으로 지금 1년째 중앙지검에 조사 중이거든요. 아니, 서 변호사, 빨리 이게 검수완박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아니, 제가 그래서 조금만 되면 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범죄자들만 살판 난 거예요. 범죄 대박이죠. 대박이죠. 예, 부패 완판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저는 검수완박이다. 그래서 경찰의 인수에다가 좀 이게 반대 의견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도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아주 사례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검찰이 그걸 해가지고 또 분당세에 이첩을 했다면 거기서 수사하라고. 거기서 하니까 또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또 검찰에서 또 보안 수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핑퐁 이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된. 검찰에서 딱 맡아가지고 그 수사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외에 정말 일반 국민들의 그런 민원 사건이라든가 일반 사건들은 아예 지금 검찰이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지금 다룰 시간이 없다. 각자 개인이 해결하라고 그럴 정도로 이게 사건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제가 병목 현상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통계를, 두 개 통계를 제가 소개하면요. 지금 이게 6대 범죄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우리 작년부터. 이거 이후에 이제 변호사협회 조사를 했거든요. 과연 이게 그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지금 이게
6대 범죄가 남아 있어도 국민들에게 과거보다 옛날보다 이게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나빠졌다는 게 72%입니다. 6대 범죄 수사권을 주도 기존의 옛날보다 나빠졌다는 게 72%. 이게 변협 여론조사고요. 그 다음에 또 통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 6대 범죄 수사권 남아있는 현재도요.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더니 재작년에 공무원의 부패 사건이 2,500건이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작년에 1,500건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 사건이 검찰이 2,500건에서 공무원의 부패는 6대 범죄에게 수사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도 이미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00건이 1,50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국민이 불편하고 공직자에게 부패가 판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완전히 검수완박이 다 돼버리면 앞으로 이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뭐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엄청난 국민의 피해, 그 다음에 공직 부패가 판치는 가장 심한 게 이번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6대 범죄 중에 하나가 선거죠. 선거사범이죠. 지금 이게 선거사범이 판치고 있잖아. 이게 누가 수사합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검수완박 되는데 수사합니까? 그럼 이게 경찰이 선거 수사 노하우나 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선거 범죄가 판치도 안 되는 완전히 부패공황이 되는 이런 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6대 범죄만 하더라도 검찰이 연 4천 내지 5천 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3개월 만에 전부 손 다 떼고 경찰로 이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정말 수사 기법이라든가 역량이 뛰어난 특수수사통이 아니면 수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경찰의 수사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할 수 없다는 경찰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이제 다 유야무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황운하라든가 최광욱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런 걸 덮어가지고 내후년 총선까지만 적당히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 사건들도 다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검찰공화국 무서우니까 이제 경찰공화국 만들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일선 경찰들은 검수완박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황운하 같은 일부 이게 고위 경찰 간부들은 자기 권한이 세지잖아. 세지죠. 세지니까 이게 그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이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다 넘어오면 상당히 경찰 국가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 중국의 공안 통치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요 제가 이게 중국의 공안도 제가 중국 형사소법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조국이 논문을 다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중국 형사소송법 16조에도요. 중국 형사소송 16조에도 수사는 공안이 하되 이 말은 경찰이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패나 뇌물 이런 것들은 검찰이 한다. 이게 중국법이에요. 아니 공안 통치라는 중국도 검찰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검수완박은 안 합니다. 아니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근데 중국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있다는 거. 이걸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대적 의미의 검찰은 1806년에 그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형사소송법제를 만든 게 프랑스에서 검찰 제도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 독일로 가가지고 일본 거쳐 우리나라 온 게 대륙법계입니다. 그 다음에 영미법계 있고. 근데 원래 검찰은 경찰이 옛날에는 이게 경찰 국가잖아. 경찰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니까 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게 검찰입니다. 원래 제도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수완박 되면 진짜 이게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중국식의 공안 통치가 될 위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검찰이 통제가 안 되면 이것도 이게 결국 국민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일제시대의 순사가 되는 거예요. 순사. 그래서 대구지검 차호동 검사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에도 검사가 다 그
경찰, 보안이라고 그러죠. 보안 그쪽을 감독하고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만 또 못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검수완박 조치를 취해버리면은 이 다른 법들에게 법에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된 법들이 꽤 있는 모양이요. 그런 법들까지도 일제히 다 고쳐야 하는데 그런 건 또 고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두고 이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가 그런 조항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제일 먼저 헌법부터 고쳐야죠. 예. 저는 근데 검수완박이 완전히 위헌이라 봅니다. 헌법 파괴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요. 헌법 12조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만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16조에 보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입니다. 네. 이 말은 이게 우리 헌법이 검사한테만 이게 수사권의 주체로 영장 청구를 주잖아요. 수사에 가장 중요한 게 강제 수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장 청구권입니다. 네. 영장 청구권 이게 수사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저는 헌법도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검수완박 밀어붙이면 위헌이다. 위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된다 봅니다. 어쨌든 이 검수완박의 입법 폭주 지금 막을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본회의 상정을 안 한던가 지금 외국에 나가면서 사회권을 이양을 안 하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이전에 좀 이 조치를 민주당한테 신중하게 하라 그런 의사 표명을 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 다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죠. 제로라 봐야죠.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권성동이한테 요구합니다. 오히려 권성동이한테. 아 그래요. 정말 이게 국민의힘 그 의석이 이게 110석 가까이 되잖아요. 예. 작은 의석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싸울 때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개가 싸울 때 중요한 게 덩치가 아니라 그랬잖아. 덩치 큰 개가 이기는 게 아니고 투지가 있는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게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세요. 원래 이게 공격을 이기려면 수비하는 사람의 3배에서 5배 병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110명이 똘똘명적에 한 명씩만 물고 늘어지면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숫자 해봤자 1대2도 아니에요. 저 172명이면 정의당하고 합치면 이게 여기도 100몇십이 되잖아요. 예. 저는 오늘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제대로 좀 아직은 야당이죠. 제대로 이게 야당다운 야당답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3일만 버텨라 말이에요. 3일만 사수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키우도 이게 러시아에 그거 사수했잖아요. 3일만 딱 버티면 5월 3일까지만 막으면 이게 막히는 거고 5월 9일 지나면 권력이 바뀌잖아요. 저는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지 걸고 목숨 걸고 막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정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는데 이번에 이 검수완박의 폭주 열차를 결사 저지를 하는 그런 투쟁력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